오늘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는 각각 1.99%, 0.28% 하락했습니다. 또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0.01%, 0.19%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와 아마존은 각각 1.5%, 0.5%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이 2025년 출시를 목표로 기존보다 더 얇은 버전의 아이폰을 개발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은 오는 2025년 9월 아이폰 17과 함께 출시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중국의 아노와 화웨이, 삼성전자와 휴대전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 3월까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많은 20.8%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17.3%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지난주에 빅테크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인공지능 컴퓨팅을 위한 새로운 칩이 탑재된 최신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을 중단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작은 배터리를 적용을 하기 쉽지 않아서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IT 정보기술 매체 폰 아레나는 올해와 내년에 애플의 로드맵에는 폴더블 폰이 등장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의 대량 생산 계획은 미정이고 빨라야 2026년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2019년 갤럭시 폴더를 출시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스닥이 소폭 하락을 하고 전기차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 테슬라가 중국발 호재로 1% 이상 상승하는 등의 미국 전기차주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1.5% 상승한 177.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동안 중국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모은 데이터를 자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은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모아 차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완전 자율 주행차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3월 말 현재 테슬라 지분을 보면 테슬라 지분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자산운용사 2위 뱅가드가 7.32%, 자산운용사 1위 블랙록이 5.91%, 그 다음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3.51%, 지오드 캐피탈이 1.78%, 모건 스탠리가 1.26%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뱅가드와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5.91, 7.36% 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13.04%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2%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1.99% 급락한 924.7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일 마이크로소프트가 AMD와 AI 전용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전용칩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공급 지연 현상이 발생을 하자 AMD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AI 전용 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2% 정도 급락한 데 비해서 AMD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AMD는 1.14% 상승한 164.47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6일 유엔은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2.3%로 0.9%나 높였습니다. 5.5%의 높은 기준금리에도 경기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로 전월보다 0.1% 떨어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둔화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는 채권과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상장 기업 중에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기업 수가 직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S&P 500 기업 가운데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기업이 219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한창 뜨거웠던 2022년 1분기와 2분기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기업은 각각 410개, 412개 회사였어요. S&P 500개 회사 중에 410개, 412개, 그러니까 거의 다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었죠. 이후로는 실적 발표 때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기업의 수가 점차 감소해서 지난해에는 300개 안팎에서 유지됐고 이번 1분기 들어서 220개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S&P 500 기업 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S&P 500 구성기업의 수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엔 120개 안팎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2번씩이나 코로나에 걸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2번씩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2번 걸리신 분들보다는 1번 걸리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 1번도 안 걸린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1번 걸렸습니다. 덕분에 담배 끊었습니다. 2022년 그때 10월에 TV에 그 유퀴즈 나오기 직전에 10월 초에 저도 1번 걸렸어요. 덕분에 그때 며칠 동안 알아 눕는 바람에 제가 골초였는데 담배를 그 덕분에 딱 끊어버렸어요. 지금 계산해보면 1년 7개월째 됩니다. 그런데 이 담배가 무서운 것이 꿈에서 펴요. 현실에서는 안 피는데 가끔 꿈에서 담배 핍니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깨요. 딱 깨보면 꿈이었구나. 이제 안심을 하게 되죠. 정말 그 정도로 독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끊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연준 대변인은 파월 의장이 어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파월 의장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코로나 확진이 기준금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언젠가 하면 6월 11일, 6월 12일입니다. 시장은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올해 인플레이션 억제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필요할 경우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줄 위험 요인들이 많다면서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진전의 정체나 혹은 역전을 시사한다면 향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대표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통화정책에 대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9월 미 연준의 금리 동결 확률은 35.2%, 0.25% 인하 확률은 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국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4.3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42%를 기록했고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3.8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83%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유가는 이달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6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5% 오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 80.0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의 상승폭은 지난 13일 이후 최대 폭입니다. 유가는 이달 들어 처음으로 다시 8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유가는 한 주 동안에 2.3% 올랐습니다.